1990년 12월 강릉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낡은 단층 주택 한 채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이곳에 박은정과 세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은정은 28살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명의 딸들은 5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연이와 하은이, 소민이. 새 쌍둥이였습니다. 은정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낡아서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불이 달칵 켜졌습니다. 아침밥 준비를 하면서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먹일까?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은정은 생선 가공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손에선 늘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한 달 월급은 20만 원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셨습니다. 은정이 번 돈을 가져가서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당신 오늘은 일 좀 찾아보세요. 은정이 말하면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 네가 돈 더 벌어오면 되잖아. 폭언과 함께 폭력도 따라왔습니다. 은정은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6시 은정은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세 딸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들. 잘 있었어? 은정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풀었습니다. 김치를 곁들여 상을 차렸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은정은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먹게 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작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새집 가요? 소민이가 물었습니다. 곧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주렴. 다독여주며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우리 공주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야, 돈 더 내놔봐. 너 숨겨둔 돈 있잖아. 은정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돈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은정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파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놔줘요. 지연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닥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자. 남편이 커튼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안 돼.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했습니다. 은정은 재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헐레벌떡 나왔습니다. 집은 이미 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하은이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연이를 마을 이장 댁에 맡겼습니다. 이 아이 좀 봐주세요. 금방 올게요. 하은이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잠깐만 안아주세요. 소민이는 친구 집에 두고 왔습니다. 좀 이따가 데리러 올게요. 세 아이를 각각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나, 저 여자 미쳤나 봐. 빨리 나와요.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껐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불에 다 타버렸나 봐. 불쌍한 여자. 아이들은 어쩌지? 세 아이는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세 자매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은정은 사라졌습니다.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세 딸의 생명이었습니다. 불길 속에 숨겨진 진실. 그것은 30년 후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봄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입니다. 응급실 복도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 최지연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35살 경력 12년차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3번 침상 환자 활력 징후 체크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네 선배님. 안정적입니다. 후배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기록지를 확인했습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짧게 말하고 다음 환자에게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휴게실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15분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입니다. 작은 제과점 하은 베이커리가 있었습니다. 제과점 사장인 김하은이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35살 이 가게를 연지 5년째였습니다. 사장님, 단팥 크림빵 나왔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방금 구웠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하은은 웃으며 빵을 건넸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하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큰 프랜차이즈가 근처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반죽을 열심히 치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하은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대전의 사회복지관입니다. 이소민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35살 사회복지사 8년차였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 잘 그렸죠? 한 아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색깔도 예쁘고. 소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최고예요. 아이가 기뻐했습니다. 소민은 늘 밝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원룸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민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꿈을 꿨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도 꿈을 꿨습니다. 불타는 집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엄마.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지연은 화들짝 깼습니다. 땀이 흠뻑 나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야. 지연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도 하은이 악몽에서 깼습니다. 불길과 연기 그리고 울음소리. 매번 같은 꿈이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꿈을 꿀까? 하은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전에서도 소민이 꿈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또 소민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꿈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미 수십 페이지가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요즘 앙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선배. 꿈 때문에 또 잠 못 잤어? 선배는 지연의 악몽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같은 꿈이에요.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생각해 볼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에서 하은은 제과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이었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푹푹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소민은 복지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소민아, 주말에 소개팅 어때? 아니야, 괜찮아. 소민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넌 왜 맨날 혼자 있어? 나는 이게 편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떠날까봐. 또 버려질까봐.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 재회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방송국에서 뉴스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헤어진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지연은 화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설마.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하은도 같은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나도? 하은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전에서 소민도 그 광고를 봤습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소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게도 가족이 있을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를 몰랐습니다. 같은 얼굴을 가진 자매가 있다는 것을. 30년 전 불길 속에서 헤어졌다는 것을. 운명이 다시 세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10시였습니다. 서울 강남병원 응급실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들어옵니다. 응급구 조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들것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활력 징후 체크.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지연은 환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피를 닦아내는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최 선생, 왜 그래요? 괜찮아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최 선생. 의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일을 계속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났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연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환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김하은이었습니다. 주소는 부산이었습니다. 나이도 같았습니다. 35살. 지연은 휴대폰으로 환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 코, 입, 얼굴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틀 후 하은이 깨어났습니다. 지연은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었지만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간호사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김하은입니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쌍둥이 형제가 있으신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아예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고아입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우리 같이 DNA 검사해 볼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연과 하은은 병원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지연과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염색체 분석 결과 새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쌍둥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한 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자매였다니.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찾기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자매를 찾아드릴게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만난 일란성 쌍둥이. 이들은 새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매를 찾습니다. 화면에 지연과 하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소민이 그 방송을 봤습니다. TV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화면 속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소민은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TV와 거울을 번갈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방송국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가? 소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소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소민은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양 부모님이 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불타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12월 강릉. 소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한테도 가족이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소민은 결심했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어제 방송 봤는데요.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 세 번째 자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PD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지연, 하은, 소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울 세 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새 쌍둥이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왜 헤어진 건지,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지,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회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자매는 매주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헤어진 걸까? 소민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장 댁에서 자랐대. 지연이 말했습니다. 난 옆집 아주머니 손에 컸어. 하은이 덧붙였습니다. 난 친구 엄마가 키워주셨어. 소민이 말했습니다. 모두 강릉이었네. 지연이 정리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찾아야 해. 하은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국 제작진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1990년 강릉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화재 기록을 찾았습니다. 제작진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90년 12월 20일 화재. 사망자 1명, 실종자 1명. 사망자는 박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실종자는 박은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박은정이구나. 지연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 계신 거예요? 소민이 물었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PD가 대답했습니다. 제작진은 더 조사했습니다. 강릉 일대 병원과 요양원을 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속초의 한 요양원에 박은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PD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자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분이십니다. 요양원 원장의 대답이었습니다. 언제 입소하셨나요? 20년 전쯤입니다. 지연은 하은과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다. 다음 날 세 자매는 속초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떨려. 소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긴장돼. 하은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린 셋이 함께야. 지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상태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하십니다. 하지만 온화하신 분이에요. 원장이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세 자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방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습니다. 마른 몸에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은정 씨, 손님 오셨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자매를 보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연아, 하은아, 소민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 자매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엄마. 소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정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왔어요. 소민이 울었습니다. 지연과 하은도 다가갔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과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원장과 제작진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해.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설명해야 해.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너희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렀어. 은정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했어. 세 자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살려야 했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있으면 위험했어. 그 사람이 다시 찾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를 흩어놓았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맡겼지. 그리고 나는 죽은 척 사라졌다. 은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를 지키려면 내가 사라져야 했어. 엄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은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했어. 은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우릴 살린 거예요. 엄마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소민도 말했습니다. 우린 살아남았어요. 엄마 덕분에. 은정은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잘 자라줘서.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네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세 자매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소민이 물었습니다. 자주 와야지, 엄마 곁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매주 오자, 번갈아 가면서. 하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소민이 웃었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 하은도 웃었습니다. 지연은 두 동생을 안았습니다. 30년이 늦었지만 이젠 함께하자. 세 자매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엄마와 함께. 네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속초 요양원 정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봄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은정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세 딸이 함께였습니다. 지연, 하은, 소민. 네 사람은 꽃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예쁘죠? 소민이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은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흐려졌지만 딸들의 얼굴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찰칵. 30년 만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응급실 간호사로 바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언니, 오늘 뭐 먹을래? 소민이 물으면 지연은 웃었습니다. 소민이가 좋아하는 거.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연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제과점도 살아났습니다. 새 쌍둥이 재회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언니들이랑 닮으셨네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예쁜 언니들이에요. 하은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벽에는 세 자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연락할 수 있는 언니와 동생이 있었습니다. 소민도 달라졌습니다. 복지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30년 만에 모두가 만났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진짜예요? 응, 진짜야.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진단다. 소민은 더 이상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세 자매가 번갈아 가며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는 세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 먹고 싶어.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맛있게 끓여왔어요. 하은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은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소민이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눈물이 나네. 은정이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다시 만나게 해줘서. 지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해요, 엄마. 우릴 지켜주셔서. 하은도 손을 포겠습니다. 우릴 살려주셔서. 소민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릴 낳아주셔서. 네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원망스럽진 않니? 세 자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궁금했어요. 하은이 고백했습니다. 왜 우릴 떠났는지. 하지만 이젠 알아요. 소민이 이어받았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걸. 그래서 우린 살았어요.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엄마, 우리가 더 고마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보여주셔서. 세 자매가 차례로 말했습니다. 은정은 딸들을 안았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딸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30년의 상처가 천천히 아물었습니다. 집이 불타 사라져 버렸던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20일 그 날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강릉을 찾았습니다. 옛집 터가 있던 곳에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빈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태어났구나.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헤어졌지. 하은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어. 소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매년 이날 여기 오자.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하은과 소민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모시고 오자. 응, 꼭 다 같이 오자. 세 자매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이어진 곳. 다음 해 여름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은정의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세 자매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촛불을 켰습니다. 은정은 촛불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딸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길. 후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셋이 다 같이 올게요. 하은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엔 꼭 함께 보낼 거예요. 소민이 덧붙였습니다. 은정은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딸들아, 정말 고마워. 엄마, 우리가 더 고마워요. 세 자매가 함께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사람의 환한 미소. 30년을 건너온 사랑.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소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연이 웃었습니다. 은정은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
바람이 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이별.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된 재회. 이것이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재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지만 사랑은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더 많은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